사망자 30명, 부상자 3명.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90분. 3분의 1명꼴로 목숨을 앗아간 이 믿기 힘든 기록은 1938년 일본 카이오 마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전선을 끊고 퇴로를 차단한 치밀한 계획 범죄. 범인이 남긴 마지막 유서에는 뜻밖의 울분이 담겨 있었다. 카이오 마을 사건 당시 23세대 111명, 현재 0명. 이 끔찍한 참사는 현대 범죄학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오카야마현의 평화롭던 산골의 카이오 마을에서 영특하기로 소문났던 21살 청년 도이 무스오는 어릴 적 부모가 결핵으로 사망하여 할머니 손에 자랐다. 공부를 잘해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직접 쓴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는 마을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청년이었다. 1937년 5월 친구에게 요바이라는 일본 풍습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된다. 도이는 젊은 청년이다 보니 성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창녀인 아베 사다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다. 5월 22일 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정이 내려진다. 바로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폐결핵이었다. 그 시절 일본은 중일전쟁이 한창인지라 전쟁에 관심이 많아 징병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남자는 산에 취급을 받지 못해 군대를 가지 못했던 남자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자살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결핵은 불치병으로 농촌 사회에서 집안을 망치는 병으로 더더욱 인식이 좋지 않았다. 어제까지 그를 반기던 마을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도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후 도이는 여성들에게 요바이를 모두 거절을 당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요바이를 강요하지만 그녀들은 조롱하며 외면했다. 도이는 이 일이 마을의 소문이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 군대를 가지도 못하고 여성들과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자신을 피하자 절망감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그의 할머니는 도이가 할머니가 앓던 병의 치료를 위해서 된장국에 약을 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손자가 나를 독살하려 해요. 결국 도이는 가택수색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일본도와 총 같은 무기들이 압수되었고 수렵 면허마저 취소되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도이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인을 통해 다시 엽총과 탄환을 구입하고 도검류 수집가에게 일본도를 몰래 사들이는 등 다시 무기를 모으고 매일 밤 산속에서 사격 연습을 하며 사륙의 날을 기다렸다. 자신과 육체 관계를 가졌으나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성 2명은 무조건 죽이겠다는 생각에 여성들의 집은 몇 번이나 왕복하면서 조사했다. 이 여성들이 집에 돌아오는 5월 21일을 범행 날짜로 정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사고 전날인 20일 저녁 전봇대에 올라가 마을의 전선을 끊어온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었다. 그의 모습은 기괴함 그 자체였다. 가쿠란을 입고 다리에는 각반을 감은 후 가방에 총탄을 잔뜩 챙긴 뒤 일본도, 비수, 도끼, 개조한 구연발 반자동 산탄총으로 무장하였다. 머리 양옆에는 손전등 2개를 뿔처럼 고정했고 가슴에도 전등을 매달았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3개의 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곧 닥칠 죽음의 신호였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 요네의 목을 도끼로 절단하여 살해했다. 도이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의심 없이 문을 연 이웃들은 그가 휘두르는 칼과 총 앞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야간에 잠금장치를 하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냉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엽총과 일본도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자 30명, 중경상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5명은
16세 미만이었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시신이 즐비한 도살장으로 변했다. 사륙이 끝난 후 인근 마을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한다. 피범벅이 된 도희를 보고 집주인은 얼어붙어 버렸지만 도희가 예전에 책을 읽어주었던 집주인 아이가 나와 연필과 종이를 건넸다. 도희는 아이에게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라고 하고 떠났다. 인근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유서를 썼다. 관계를 맺었지만 다른 마을로 시집간 여자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걸 보고 범행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못 죽이고 애꿎은 다른 사람들만 죽였다.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니 결코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판에서 썩어버리길 바랄 뿐 할머니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자의 할머니로 살게 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병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냉대에 복수를 결심했어요. 이제 나는 갑니다. 유서를 다 쓴 후 엽총을 가슴에 갖다 댄 후 방아쇠를 당겨 심장에 겨누었다.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과 함께 21살 청년의 광기, 어린 복수극은 끝이 났다. 도희는 이튿날 아침에 발견되었다. 이 비극적인 실화는 중일전쟁 중이었지만 크게 이슈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사건이 발생한 카이오 마을에는 한 가족이 몰살되는 등 큰 피해를 입혀 한계 집락화가 진행되었고 도희의 친척 중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은 미리 범행을 알고 생존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쓰야마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여러 소설, 영화, 게임 등이 제작되는데 일본의 거장 요코미조 세이시의 소설 팔묘촌의 모티브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달한개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